단순히 화장실 쪽으로 입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이 성추행, 이 뭐 용변 보려고 왔던 이 성적 장소 위험 침입의 가해자야라고 단정을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요즘에 동탄역 가지 마요. 왜? 동탄역 화장실 이용하지 마. 나 지하철 화장실 안 가잖아. 가지 마요. 진짜 큰일 나요, 요즘에. 네. 지금 여러분, 동탄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소변이 마려워서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서 억울하게 수사받은 사람 사건이 굉장히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받을 뻔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쵸. 하죠. 네. 맞습니다. 한 남성,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남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이 위치한 옆에 있는 헬스장을 다닌 거예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옆에 있는 화장실에 남자실 갔다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관이다 이러면서 며칠날 17시에 당신 어떤 상가 화장실 이용하지 않냐? 헬스했죠? 헬스했죠? 그 남자가 헬스는 했다. 근데 누군가 그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가지고 용변 모습을 보고 왔다는 신고가 접수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신 아니냐라고 경찰이 찾아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해당 남성은 사실은 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고 그 옆에 있었던 여자 화장실에는 50대 여성이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시 10분쯤 그 남성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시 34분에 웬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용변 보는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 그렇죠. 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자신이 너무 억울해서 경찰이 와서 취조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무고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 화장실에 이제 간 사람이 이 남자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CCTV 앵글상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지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지는 그 사각지대라서 확인이 안 돼. 그래서 그 남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경찰관은 만연히 그 남자 당연히 가해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 그 녹취록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추궁한 장면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화장실이 있는 상가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을 뿐이고 정말 신고자 말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장면은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화장실 쪽으로 입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이 성추행, 이 뭐 용변 보려고 왔던 이 성적 장소 위험 침입의 가해자야라고 단정을 하고 몰아붙이고 또 그 그렇죠. 취조 과정 중에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유죄 심증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녹음 파일을 듣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담당했던 수사관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사람이 뭐 사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아예 억울하시면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로펌이 굉장히 성범죄 사건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억울해서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많은데 우리 의뢰인들이 얘기한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했는데 고소장 딱 접수하고 경찰이 딱 처음부터 전화를 걸 때부터 이미 나를 무슨 성범죄자 취급하면서 예를 들어 조사하고 28일에 나오세요 하는데 선생님 저 28일에 안 되는데 경찰이 당신한테 맞춰야 돼요? 당신이 우리 스케줄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라고 예단을 하고 자기가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이미 유죄의 심증으로 보고 있다. 나 너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심경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억울한 남성이 반말로 취소당하는 녹음 파일 한번 듣고 오시죠. 그래서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본인이 확인됐어요. CCTV 영상에서 그런 신고했는데 CCTV 확인해보니까 이상차게 확인이 돼 본인. 근데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지금 무슨 알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처 신분증도 확인해. 네네 드릴게요. 뭐야? 학생이요? 저 그 성인이긴 한데 그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내가 그 나이 몇 살이야 지금?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 휴학 중이죠. 네, 대학생.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거야? 네. 천천히 돼. 네. 서로. 들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럼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처 하나 남겨봐. 그 방금 말씀드렸어요. 잠깐만 다시.
이게 다른 데다 해놨는데 들어가. 이게 우리 연락처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고, 일정 같은 건 따로 연락을 줄게.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가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도 조사 받을 거야. 우리가 연락 줄 테니까, 그때 시간 조율 맞추면 돼.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 아,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면 되죠. 담당자가 내일 전화할 거예요. 쪽지 남겼어요. 아, 너무해. 아니 그 반말로 학생이야? 학생이야? 그러니까. 전역했어? 저희도 사실 그 검사 때 지도해 주시는 부장님들한테 네.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과정에서 실패한 수사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뭔가 반말 시비, 공정성에 시비가 있는 수사는 결과를 냈다라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수사거든요. 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그런 법원처럼 사건을 처음 대응할 때는 그 누구도 사실 믿어서는 안 돼요. 네. 신고자라고 해서 무조건 100% 사실만을 신고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의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검사 생활을 할 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반말로 조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매일 배한진 검사한테 조사받았던 분들 그 댓글 달아주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 마약 사범이나 반말로 한 적 절대 없으시죠? 저도 소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년은 부모님 오셨을 때 어머님 제가 이 친구랑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반말로 얘기를 할게요라고 허락을 받고 보통 반말을 얘기를 했지. 그리고 편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허락을 구했어. 그러면 네.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했어? 이게 아니라 아니 했어?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게 좀 억울하겠네. 이런 말투를 좀 신경을 써야지. 제가 최근에 사실은 지난주에 네. 마약 조사를 갔다 왔는데 네. 이 사람이 나이가 그래도 30대예요. 네. 근데 네. 수사관이 말 좀 놔도 되겠냐고 해서 당연히 수사관이 말하면 거기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정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했어? 뭐 했어 그럼? 너 지금 이거 거짓말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반말해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사관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 반말하시냐고. 지금 다 큰 성인인데.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맹맹했던.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쟁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지적해주신 대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 근데 만약에 혹시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반말로 수사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 자리에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자체가 사실은 공정한 수사에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겪은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저희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세 사기 사건의 참고인이었거든요. 전세 사기 계약서에 이분이 위조를 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 주민등록번호 넣어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너도 전세 사기한 놈 아니야? 왜 이렇게 부동산 많아? 이러면서 갑자기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서 여태까지 썼던 전세 계약서나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다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이미 제출하는데 이거 응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응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전세 계약서의 사무적 위조 피해자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이지 절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는 없으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수사관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이 의뢰인한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선임해서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이건 참고인 신분이고 저희 사무적 위조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매매계약서 다 제출하라고 얘기하실 의무, 저희가 협조해야 될 의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사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판사야? 당신 변호사잖아. 내가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아니 나는 당신이랑 얘기 안 해. 나는 그 사람이랑 얘기할 거야. 너무 이러면서 그리고 고소하세요. 사무소 위조 고소하세요. 그건 내가 수사 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수사관님 그 사건의 주임한 수사관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 위조된 문서를 알았으면은 그게 누가 위조가 되고 관련자가 누군지 선생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이 사무소 위조 피해자를 조사 안 하면 뭘 조사하셔야 되냐고. 너무 한심해요. 그랬더니 한 30분을 저랑 입씨름하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그 수사관을 신고했습니다. 왜냐면 저 진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참지. 네, 그 수사관이 너무 부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위조로 고소한 사건에 불이익한 영향을 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그냥 일필휘주로 제가 써가지고 올렸던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결국 동탄역 사건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부분이다. 만약에 이런 거 겪으시면 분명히 이의 제기하시고 필요할 경우에 수사관 교체 신청이라는 걸 그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지금 신문기사 말미에 경찰은 이 신고자, 50대 여성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돼 있는데 저는 무조건 무고 혐의로 입건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거짓인 게 드러났냐면 이 50대 여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그 남자가 들어왔다가 내가 막 몰라니까 이 남자가 먼저 뛰쳐나가고 그 다음 내가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CCTV, 문 입구를 가리킨 CCTV에는 그 여성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 여성이 먼저 유유히 나가고 그 남자가 나중에 나가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봤다가 깜짝 들켰어. 도망갈 거야 안 도망갈 거야?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이 너무 틀렸다. 그리고 그 남자애가 억울하구나라는 걸 알아서 50대 여성을 소환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 수사관님,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허위로.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없는 말을 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허위신고했어요. 죄송해요. 구속시켜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경찰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딱 투입을 시킵니다. 프로파일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신병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아니다. 즉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다는 거죠. 강제추행으로요. 벌금 50만 원만 받아도 국가에 1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이 됩니다. 매년 자기가 사는 주소지 경찰서 가서 머그샷 찍어야 되고요. 범죄자처럼. 내 핸드폰이랑 내 주소지 바뀌었는데 2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또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이 돼요. 이렇게 큰 불이익을 남성들은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나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저는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고의 피해자, 이 남성이 입게 된 불이익이 정말로 큽니다. 정말 사이다 그래서 발언이세요. 네, 이거는 허위 고소를 한 게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는 무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원칙을 구속 수사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의견 어떠세요? 무고 수사를 검사 시절에 정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 20대 남성으로 특정해서 최초에 신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수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단순한 허위 신고라면 아마 이제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보도기사 최근에 보니까요. 그 신고한 B씨가 A씨랑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아는 사이일 수 있겠다. 즉 무고의 고의가 있고 특정을 시켜서 신고했던 정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무고자를 특정했다라는 것들도 나올 거고 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들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명백히 허위라는 점에서 저는 무고죄 수사 철저히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아무튼 제가 그럼 복직해가지고 좀 수사를 좀 안 되죠 이것도. 네, 그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빨리 마무리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동탄역 화장실 사건 정말 억울한 성범 사건의 전형인 사건인데요. 혹시 경찰에서 억울하게 수사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 사건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